우리 당 제1차 대회가 열린 때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역경과 슬픔도 있었고 환희와 기쁨도 많았던 그 나날들에 우리 인민은 과연 무엇을 보았고 이 땅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지나온 역사를 시기별 혹은 연대별로 구획을 지어놓고 그 성격과 특징을 규정짓습니다. 당대회와 더불어 승승장구해온 우리 혁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의 용도 따라 천리마의 날에 펼친 1950년대와 우리 조국 역사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1960년대, 위대한 전환의 1970년대를 빛나게 장식한 우리 인민은 훗날 창조와 번영의 연대로 불리운 1980년대를 마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속에서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1980년 10월 당시 28문화회관으로 불리웠던 여기 4.25 문화회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함께 모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전환이 펼쳐진 1970년대에 이룩된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총화하시고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정적 임무로 제시하셨습니다. 1980년대 첫 기술에서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청적 임무로 우리 당과 이민이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기본 전략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 방대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힘, 일심 단결의 위력인 것입니다. 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진화 과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단결을 표방하지 않은 정치가가 없었고 단결의 귀중함을 논하지 않은 정당이나 국가도 없었습니다. 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우리의 일심 단결이 어떻게 다져진 것이겠습니까? 1980년대에 온 나라를 크나큰 격정으로 들끓게 했던 한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체문학예술이 당제 6차 대회에 드린 충성의 선물인 혁명영화 조선의 별입니다. 한편의 노래로 시작된 이 영화는 또 한편의 노래를 낳았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가요 동지애의 노래입니다. 원래 이 영화에는 조직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혁명성과 조선의 별이 이 영화의 기본 주제가였고 또 모두가 이 조선의 별을 능가할 만한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영화의 일부에 대한 작업편을 보시면서 이 영화에는 반드시 주제가가 있어야 한다고, 있어도 그 명곡이 돼야 한다고 이제 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영화문학을 쓴 작가 자신이 직접 가사를 써볼 때 대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종순 선생은 이 영화의 주제가 창작에 달라붙게 됐습니다. 조선혁명의 단결의 시원을 창조한 새 세대의 청년 공산주의자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아직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던 우리 혁명의 여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게 했던가? 흔히 우리 작가들은 작품을 재간으로 쓰지 말고 심장으로 써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리정선 선생은 진짜 한 생을 심장이 동하지 않고 작품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펜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작가였죠. 특히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서 처음으로 리정 선생이 자신이 직접 가사를 쓴 그 자체가 구절구절이 리정 선생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 한 생을 체험하면서 심장으로 느끼고 절감했던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정선 동지가 영화문학 창작사 주필로 사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창작사에서는 여러 가지 결함들이 나타났는데 일부 일꾼들은 그 원인이 책임 일꾼인 리정선 동지에게 있다고 보고 그를 엄중하게 처벌할 때 대해서 장군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정선 동지를 몸과 가까이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상 위에 놓인 문건들을 밀어넣으시면서 이것이 동무에 대한 자료이다. 그러나 나는 이 문건을 보지 않았다. 나는 이 문건보다 동무를 더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의 정치적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중병으로 앓아 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희귀한 산짐승의 혀를 꼭 약재로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재를 구할 길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로부터 온 집안 식구들 그저 마음 태우기만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 동지를 위한 일인데 우리가 천리라도 가서 그 산짐승을 꼭 잡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추운 겨울날 엄수 험한 산바를 터우시며 몇 달 만에 끝내 그 산짐승을 잡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그 약재를 전달할 임무를 받은 일꾼이 약재를 5회 가져다 주기로 했댔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을 두시고 앓고 있는 처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혁명동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심장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혁명의 먼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옛날 속담에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는데 1000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혁명동지이다. 시련의 시기에 생사운명을 같이 할 사람은 혁명동지밖에 없다는 참으로 가슴 뜨거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동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에 우리 장군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혁명적 동지의 빛나는 전통. 그것은 그대로 조선혁명의 조제가인 동지의 노래를 탄생시킨 자양분으로 됐습니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과 함께 태어나 1980년대에 높이 울려 퍼진 동지의 노래는 천만 군민의 심장을 참다운 동지로 높게 했고 기적과 혁신의 전투장들마다에서는 80년대에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신념의 구호가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지의 노래. 진정 그것은 동지의 힘으로 우리 혁명을 이끌어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음없는 전위민족 내혹의 분철이었으며 수령 당 인민이 혈연의 정으로 뭉쳐진 우리의 일심단결에 대한 가장 열렬한 찬가였습니다. 언제인가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적 동지애가 없으면 일심단결도 없고 일심단결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최후 승리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에 안겨 얼마나 많은 생들이 살아서도 영광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의 언덕에 오른 것입니까?
형령 전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동지로 아끼고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보다 뜨거운 동지에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근본 초석으로 됐습니다. 단결은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뭉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집단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연대에도 그러했지만 1980년대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된 뜻깊은 연대였습니다. 여기에 한생 우리 당을 믿고 따라온 한 지식인이 남긴 수기가 있습니다. 권력과 지배의 정치로부터 미동과 신뢰의 정치애로의 역사적 전환을 생활로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지난날 나는 혁명의 영도자의 인간에 대하여 주로 리론적으로 체득한 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1985년 11월 5일에 벌어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진 사변을 통하여 위대한 인간의 극치를 피부로 심장으로 체험하였다. 리원경 선생님은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1기 졸업생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련한 전하의 나날 그를 외국 유학까지 보내주시어 정말 실력 있는 경제 전문가로 문필가로 키워주셨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교육자로서 과학자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고 특히 우리 당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많이 써낸 양심적이고 재능 있는 문필가였습니다. 하지만 해방전 잘 사는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서 1985년 10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기념 촬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리원경 동지는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운명, 후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그는 어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자기 운명을 지켜주고 있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 내 가슴 아프시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다음날 일꾼들이 효비를 서집해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1985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효비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당출 판사에서 기념 촬영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된 일은 우리 당의 군중 노선을 어긴 중대 사건이고 그 무엇으로서도 보상할 수 없는 정치적 선질이라고 일꾼들을 준절히 비판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40년간 당을 따라온 그의 경력을 놓고 보면 그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없다고, 그가 잘 사는 것이 결코 그의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될 수 없고 그를 믿지 못할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사람을 믿되 말로만 믿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 뜨겁게 결시하시었습니다. 얼마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기념 촬영에 아버지를 오보이 수령님 가장 가까운 곳에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영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던 한 품에 하나 정을 주고 사랑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믿음. 그 믿음의 세계에 안겨 리원경 동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의 환경과 사회 정치 생활 경계가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바로 1985년 11월 5일 이후에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신 조치는 항일무장투쟁식이 민생단 문서 보따리를 불사른 것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하나의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당이 군중 노선을 관철하게 한 사업에서 일대 선풍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편향들이 극복되고, 강범한 군중이 우리 당이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을 더 마음 쓰는 어머니 사랑과 같은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 진정 그것은 움터나는 애어린 싹으로부터 풍상에 아지 쉰 고목에 이르기까지 고루로이 비춰주는 저 하늘의 따사로운 햇빛과 같았습니다. 그 햇빛이 있어 지난날 복잡한 사회정치 생활 교영위와 가정주의 환경으로 하여 마음속 그늘을 안고 있던 낙원기계 종합기업소의 40여 명 노동자 기술자들이 꿈에도 바라던 조선노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됐고, 적들의 모략으로 수십 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던 어령천군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애국열사증을 수여받는 기적같은 현실도 펼쳐지게 됐습니다. 진정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는 어머니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품에 안겨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공고한 것으로 됐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올 웅대한 강령이 제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은 이 분야에서 커다란 전지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에게 10백을 주면 1000만을 더 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1974년 1월에 준공돼서 수많은 정치 행사들과 예술 공연들이 진행된 여기 인민문화궁전에서는 1984년 8월 3일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가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용품과 학용품, 문화용품 등 인민소비품들이 2만여 점이나 진열됐던 전시장은 말 그대로 볼만했습니다. 그날 전시장을 몸소 찾아주신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진열된 전시품들을 만족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면서 구역당 쟁미소들은 늘 자기 구역 지매점에 나가봐야 한다고, 주민들은 자기 구역 지매점에 다른 구역 지매점보다 상품이 없으면 우리 구역당 쟁미소는 인민생활에 무관심한 일꾼이라고 욕할 텐데,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잡돌이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한 일꾼이 위대한 장로님께 그러면 구역당 쟁미소들이 인민들로부터 통제를 받게 될 것 같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인민들로부터는 올려 통제받고 우리한테서는 내려 통제받고, 그렇게 되면 뛰어야지 별 수 있겠는가 하고 허탕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인민소비품 전시회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생신날, 명절날, 휴식날도 다 바쳐가시며 로고를 이어오신 우리 장로님께서는 1984년이 생신날도 바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일꾼들이 휴배를 조직하였습니다. 위대한 장로님께서 조직하신 휴배에 참가한 우리 일꾼들은 위대한 장로님께 생신날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편히 휴식하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그러나 할 일이 너무도 많다고 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적 문제들을 토론하자고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이날 인민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라는 명구로 협의회의 시작을 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다름 아닌 인민 소비품 생산을 높일 때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우리 일꾼들에게
지금 인민섭입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용품 생산이라고. 특히 이 일용자파는 비록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민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일용자파 생산을 천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때 대하여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일꾼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가질 때 인민들이 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자그마한 불편도 크게 여길 줄 알고 또 인민들이 생활상 여부도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겠는데 그런 정신이 부족하다고 문제는 우리 일꾼들에게 달려있다고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이것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닐 때만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평양시의 모든 구역 군들에는 직매점이 생겨나 인민들에게 갖가지 인민 소비품이 안겨지게 됐습니다.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펼쳐지던 1980년대의 나날들에 새겨진 하많은 사실들 중 자그마한 세부에 불과한 8월 3일 인민소비품 생산운동. 여기에는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로 일심단결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는 우리 당의 참모습이 비껴 있었습니다.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 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를 사랑과 정이 넘치는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용달은 이 땅 위에 창조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천만이 참다운 동지가 되어 하나로 굳게 뭉쳐 당을 따라가는 길은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인민은 1980년대에 한 편의 노래와 함께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조선노동당 창건 이른들 경축공연 무대들에서 장엄하게 울려 퍼진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였습니다. 당을 따르는 인민의 마음이 영원하듯이 이 노래의 생명력도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험한 영물로 걸어온 길 그걸 말야 우리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혁명의 먼 길을 왔어라 영광 넘친 길을 걸어도 수놓은 길 걷는다 해도 강준한 따라서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조선 대백과 사전에는 이 노래의 창작 연도가 1981년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직후였습니다. 이 노래에도 작사자와 작곡가의 이름은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혁명의 진군기류에 깃발이 되고 나팔이 될 노래로 우리 당의 당기와도 같은 노래로 격찬 속에 불리우는 이 노래는 결코 원후한 창작가나 창작 집단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를 창작할 당시를 놓고 보면은 우리 당 제6차 대회가 열린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한 창작가를 친히 부르셔서 지금 창작가들이 뭘 하고 있는가고 이제 물어주셨습니다. 이때 그 창작가는 위대한 장군님께 우리 창작가들이 비등된 열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송가를 그 창작하고 있다고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노래를 쓰겠다는 창작가들의 심정은 10분 뒤에 할만하지만 자신께서는 그런 것을 바라지도 또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 제6차 대회는 우리 당의 둘이의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과시했다고, 노래를 쓰려면 바로 우리 인민의 이 신념과 의지를 담은 노래를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노래의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는 이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민은 당제 6차 대회가 제시한 높은 목표를 향하여 질풍쳐 나아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일심단결의 심으로 강하고 더욱 옥세여져 세계를 딛고 무섭게 솟구치는 주체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성장한 우리 인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막강한 국력을 다져온 1980년대는 당과 인민이 운명의 명줄로 억척같이 뭉쳐질 때 못해낼 일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며 새로운 연대를 마중해 갔습니다.